코로나19 국면 속에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이 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막연한 미래로 생각했던 만성 실업 시대가 갑자기 현실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은 바로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부담이란 또 같은 고민을 안고 있기도 한데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어요. 저희가 대표적인 분들만 한번 뒤에 써봤는데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런 분들도 가세를 하셨고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청와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뒤에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전 장관 등이 또 그에 대한 또 지지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데 이 개념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 것 같아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 국민에게 모두에게 현금을 주기적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개념이고요. 예.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업에 빠진 분들한테 일정한 돈을 지급해준다는 조건인데 네. 고용보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고용을 하신 분들, 그다음에 피고용인, 일종의 이제 종업원이 되겠죠. 거기서 돈을 모아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전액 약간 정부에서 주는 개념이라면 고용보험은 보험기금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서 주는 차이가 좀 있기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지급을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네, 돈도 내고 지급도 받고. 자, 최근에 이제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의식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21세기에 들어서의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만성적인 실업, 그리고 또 경제적 불평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잠시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us les problèmes de revenus, tous les problèmes de justice, alors qu'en fait, la vérité, c'est que les propositions de revenu universel, c'est uniquement pour faire un revenu minimum. Oui. Un revenu minimum qui est souvent assez bas. 사실 기본소득도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의 구조 변화와 만성적인 실업이 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른 시도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본소득의 개념은 실제로는 거의 한 1960년대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온 주 배경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제공하는 여러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들을 통합해서 현금으로 지급해서 결국 개인이 선택하도록 만들어주자라는 게 이제 기본 출발이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최근 논의는 오히려 불평등 이슈와 관련돼서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오히려 가장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있는 기업인들이 새로운 기술적 변화에 의해서 실업이 만성화되고 충분한 소득을 못 얻는 분들이 많이 생길 테니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지원해주자 이런 논의가 나오면서 점점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불평등 문제도 출발을 했고 4차 산업혁명도 출발을 했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복지의 어떤 재구조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의 목표도 다 맞물리면서 이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이제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소득을 안정화하자는 것인데 그 만성적 실업과 관련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업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고용을 계속 하는 거를 목표로 삼을 것인가? 이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어차피 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돈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그 돈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해주자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고용보험의 개념은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자로 하여금, 근로자로 하여금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업 상태에서는 지원을 하지만 실업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실업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기본의 복지 체계를 정리해서 현금으로 아예 지급을 하자라는 개념이고요. 전 국민 이제 뭐 고용보험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이제 고용보험은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도 있고 산재보험도 있고 고용보험도 있고 건강보험도 있고 이러한 보험들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정부의 공적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해결해 가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기본소득은 정부의 역할을 좀 축소시키고 개인의 선택을 강화하는 방향이 기본 바탕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고용보험과 같은 형태는 공공부문이 이런 부분들을 각 분야에 맞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바탕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차분히 살펴보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세 가지를 벌써 다 네네. 설명하셨는데 특히 두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그 예민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라는 것에서 기존의 복지, 지금 이제 자막이 약간 잘못됐는데 기본 복지가 아니고 기존의 복지를 축소를 하지 않으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좀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기본소득으로 갈지 아니면 기존의 복지를 유지할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스위스 같은 국가에서도 이 선택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개 기존의 복지 체계를 유지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복지에서 어쨌든 수혜를 받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 문제이면서 기본소득은 이 수혜를 받는 분들을 소득이 높은 분들까지 확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존의 복지를 받던 분들의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논의는 기존의 복지는 그대로 하고 또 추가로 해서 현금도 주겠다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결국은 기존의 복지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방식은 대규모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는 밖에 갈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제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를 또 언급해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복지를 축소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원을 새로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소득을 네네.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증세 문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됐고 또 4대 보험인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재정 문제에 부닥치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의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거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용을 하신 분들도 돈을 내고 그다음에 근로자도 돈을 내서 이 돈을 모아서 하는 일종의 보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기금을 갖다 쓰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돈을 추가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네. 이 혜택을 받는 분들하고 실제로 돈을 부담한 분들하고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소득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역시 재원 조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1년에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1년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할 텐데요. 1년에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 5천만 명 기준으로 되게 한 50조 정도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금은 한 해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소득 형태로 하게 되면 매해 50조를 내보내야 되는데 50조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과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고 이걸 계속해서 매해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재정 부담이라는 공통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미 있는 거니까 조금 돈이 조금씩 차츰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고 기본소득은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좀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세금 얘기가 나오죠. 기본소득 문자들에게는 세원을 새로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 기본소득을 아주 적은 금액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경우는 실제 의미 있는 기본소득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 의미 있는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실제로는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세금들에 대해서 뭐 탄소세, 토지보유세, 뭐 로봇세 각종 세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의 세금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대량의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결국은 어느 나라든지 대개 세금은 세 가지로 조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고요. 결국은 이 세금들의 대규모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실제 지금 소득이 높은 분들이 내고 있는 세율은 우리나라도 낮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면세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꽤 높습니다. 한 40% 정도 되고 미국의 경우에 한 30%, 다른 나라들이 좀 적은 나라는 한 20%, 10% 이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 국민에 대한 세금 강화 내지는 부가가치세로 세금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또 문제가 빈부격차 문제가 실제로는 세금 부담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조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뭐 찬반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사실 방법론 차원에서 사실 문제는 우리가 더 공감하고 있는 거니까 실업은 방법론 차원에서 좀 정말 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